똥 잘 싸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체중은 빠졌는데 왜 얼굴은 그대로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빨리 감량하고 싶은 조급함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영상이 하나가 좀 터졌습니다. 두세 달 정도 전에 올렸던 다이어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이 나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고요. 제 스펙 같은 경우는 164에 47, 8kg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47.9kg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라이트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식욕 참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식욕이 막 터져서 디저트까지 먹게 된다. 이런 고민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식욕을 참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과자 한 봉지를 조지고 왔습니다. 식욕은 참으면 참을수록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식욕이 미친 듯이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식욕을 참지 않는 거예요. 일단 식욕이 왜 터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의 보상 심리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평소에 먹고 싶은 걸 자꾸 참아가지고 좀 터져서 그런 건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와 보상 심리 때문이시라면 다른 활동을 찾으셔야 돼요. 음식이 주는 행복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식욕이 잠재워지더라고요. 평소에 먹고 싶은 거를 자꾸 참아가지고 터진다 이러시면은 진짜 답은 하나예요. 그냥 계속 평소에 드셔야 됩니다. 대신 조금씩 먹는 거죠. 조금씩 먹어보면서도 나 이거 언제나 먹을 수 있어.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똥 잘 싸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도 지금 해결 중입니다. 엄청난 변비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변비 때문에 인스타 광고에서 뜨는 약간 쾌변할 수 있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차전지피 식이섬유가 들어간 그런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거는 곧 올라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생각을 안 하는 법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이어트보다 내가 더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다이어트 생각이 없어져요. 이별 다이어트라는 말 있는 거 아시죠? 이별하면 슬프니까 음식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일이 너무 바빠지면 이 일에 몰두되다 보니까 이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거나 아니면 뭐 취미 같은 것도 좋아요. 너무 바빠지고 내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려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따위가 내 정신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제를 먹는 거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안 믿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굉장히 많이 낚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먹고 살이 빠졌습니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으면 사람들 다 그냥 다 말라말라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똥을 못 싸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똥을 잘 싸는 영양제는 먹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물 많이 마시는 법을 여쭤보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원래 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원래 잘 마시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잘 마시고 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물을 그 알람을 맞춰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 수시로 울리게 해놓고 억지로라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던데 아마 그 방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미친듯이 배고프지 않는 이상 야식을 먹는 편이 아닌데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면 약간 생체 리듬이 좀 어긋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먹어주는 시간대에 먹어주다 보니까 밤에 그렇게 크게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다가도 너무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먹어주는 게 단백질 쉐이크랑 무설탕 요거트에다가 냉동 블루베리 약간 섞어서 조금 먹어줘요. 이 정도로만 먹어주면 살 일단 절대 안 찌고요. 야식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수면의 질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이 음식들이 저의 잠을 방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엉뚱한 거 드시지 말고 요런 거 드셔보시면 아주 추천합니다. 근육량 늘리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도 고민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있을 때 식사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냥 먹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를 제한하는 순간 망해요. 유지력이 강하신 분들 그 순간에는 참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약속을 나간다는 거는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하다가도 이게 먹으면서 말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었대요. 대화를 하고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식이 그렇게 욕심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고민이시라면 여러분들도 앞에 계시는 분과의 대화에 집중해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배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나는 먹는 양도 똑같고 하는데 자꾸 배가 나온다 하면은 전 자세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도 배가 나와요. 치팅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걸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치팅데이라는 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팅데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강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다이어트 철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나를 제한하거나 나를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두는 순간 나를 가뒀던 이 나의 욕망이 터지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치팅데이라는 게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맛없는 걸 먹다가 하루 정도는 맛있는 걸 먹어주는 날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드시는 식단이 맛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맛없는 걸 드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한 식단이지만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식단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헬스장을 좀 못 가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나마 꾸준히 가는 방법은 가는데 이의를 두는 겁니다. 근력은 뭐 어느 정도 세트를 해야 되고 막 유산소는 몇 분을 타고 와야 되고 요거를 정해놓는 순간 못 가요. 그게 너무 하기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갈 때는 그냥 나 유산소 한 10분 15분만 해도 나는 진짜 성공이다 이러면서 가면은 조금 더 하게 돼요. 만약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컨디션 좋은 날에는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헬스장 가는 것 자체에 부담을 안 갖는 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분만 하고 와도 성공했다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물어봐 주실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영양소도 골고루 하는데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드는 유지 가능한 식단 이런 걸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1일 2식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중간에 간식 엄청 많이 먹지만 한 끼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불리우는 걸 먹고 한 끼는 원하는 식단 먹어주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식단에서 뭘 먹냐? 저는 주로 요거트볼을 먹습니다. 무지방 그릭 요거트에다가 냉동 블루베리를 넣고 이제 견과류를 좀 넣은 다음에 위에 단백질 시리얼로 소복히 덮어준 거를 요거트 볼이라고 하고 먹고 있는데요. 이게 제 입맛에는 너무 잘 맞고 포만감도 너무 잘 들고 영양소도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어요. 이 재료들을 한 번 사나오면 정말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트밀 식단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트밀 한번 사두시고 막 집에 참치, 뭐 미역, 계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재료가 들어가는 식단이 정말 많고 만들기도 엄청 간단해요. 그럼 나머지 한 끼는 어떻게 먹냐? 저는 사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근데 저는 단백질은 꼭 챙겨 먹지 않은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떡볶이보다는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들이 주로 좀 단백질이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단백질이 좀 더 많은 식단 위주로 챙기다 보면 균형에 맞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홈트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의지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 공부할 때도 집에서 못하고 독서실 가야 되고 일할 때도 집에서 못하고 카페 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홈트가 훨씬 좋죠. 완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제가 어깨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물리치료사님께서도 꼭 헬스장 갈 필요 없다. 홈트만 해줘도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왜냐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거든요. 간헐적 단식 자체가 뭐 살을 빼준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시간 때 못 먹었으니까 이때 불사질러야지 하고 많이 먹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약간 케바케가 있을 것 같은데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수면의 질이 정말 올라갑니다. 주로 늦은 저녁 야식을 안 먹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 정말 좋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중 어떤 것을 제한해야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제한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식을 어떻게 참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 참습니다. 제가 아까도 과자 한 봉지를 조졌고요. 제 눈앞에는 젤리도 있습니다. 간식을 어떻게 참는 거지? 간식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진짜로 참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배부르자마자 내려둬야 돼요. 간식은 간식일 뿐. 빨리 감량하고 싶은 조급함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이미 정말 다 겪어봤던 것들이어가지고 너무 공감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체중을 안 재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빠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면서부터 체중을 잰 거지 제가 한 2년 동안은 체중을 안 쟀었어요. 체중계를 버리던지 배터리를 뽑아 버리시던지 하여튼 체중을 재지 말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생리 전 일주일 전 입 터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잘 못 참아요. 그냥 그럴 때는 먹어주는 게 상책입니다. 또 참으면 제 식욕이 이렇게 또 제한이 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식욕이 너무 폭발하는 시기는 길어봐야 한 2,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2, 3일 동안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살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뭔가 쪘다 싶으면 그게 붓기지 리얼한 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생리가 시작되면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좀 걱정을 덜 하시고 그냥 폭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된다 싶으시면 그 식이섬유랑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때려 넣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두부를 미친 듯이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강박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운동 강박이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대부분 체중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운동이 살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20%? 많아야 30% 정도지 나머지는 다 식단이거든요. 운동을 며칠 안 한다고 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고요. 그거를 몸으로 터득하시는 순간부터 강박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꼭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살이 좀 처지는 것 같다. 아니면 나 분명히 체중은 빠졌는데 왜 얼굴은 그대로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얼굴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인 관리, 리프팅 관리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광대가 있는 편인데 여기 살이 쫙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좀 패이기 시작하면서 광툭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광대 밑부분에 그림자가 지면 사람이 참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살들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또 마사지를 해줘서 이 순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47kg 정도가 나가는데 제 인생 최저 몸무게예요. 근데 제가 4년 전 정도쯤에도 이 최저 몸무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다르죠. 이때는 얼굴형 관리, 라인 관리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얼굴만 보면은 약간 후덕해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각턱이나 이중턱이나 목선, 승모 요런 라인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다들 마르셨는데 뭔가 라인 자체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매끈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살이 빠져도 이런 울퉁불퉁한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이나 붓기가 있으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게 매끈한 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당연히 다이어트 하겠지만 다들 경락 마사지로 라인 관리 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그 관리 해주자 이겁니다. 마사지 샵에 가는 건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집에서도 여리여리한 라인 관리하는 방법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마사지가 답이에요. 제가 평소에 곧 죽어도 신경 쓰는 게 바로 자세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코어에 힘을 주는 버릇이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세를 했을 때 더 힘들어요. 이게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게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그 자세로 내 몸이 굳어버리니까 더 바꾸기가 힘듭니다. 습관이 안 되어 계신다면 계속 의식적으로 태도를 고쳐 앉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세를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려준 올바르게 서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서 계실 때 어깨는 이렇게 뒤로 말아주시고 승모에는 힘을 빼주십니다. 상체는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 다리에 오금 있죠? 약간의 힘을 풀어줍니다. 무릎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면은 무릎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엉덩이는 살짝 위로 간다. 처지지 않게 정도만 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올바르게 서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몇 번째 소개드리는지 모르겠는 이 시모먼트 괄사크림을 사용해줍니다. 괄사크림은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템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각각 하나씩은 꼭 구비를 해두고 있고요. 저는 여행 갈 때 진짜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진짜 여행 갈 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몇 통째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얼굴용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얼굴용 뿐만 아니라 이런 바디 관리하는데도 이 시모먼트 괄사크림이 정말 좋거든요. 상체 순환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승모근이랑 이 목선 라인이 정말 많이 매끈해집니다. 게다가 이 제품이 피부과에도 입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닌 거죠. 이 제품은 괄사와 크림이 하나로 붙어있는 일체형 제품이라서 사용하기가 정말 간단합니다.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데 손이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 관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이크업도 지우고 목걸이도 빼주고 왔습니다. 얼굴 쪽 위주의 마사지는 제가 다른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꼭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이 처진 살 탄력 관리와 이 매끈한 상체 라인 관리, 요거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턱이랑 이 목선 그리고 승모근 관리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부터 들어가 주도록 할 건데요. 우선 좀 얼굴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약간 얼굴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페임을 채워줄 건데요. 저녁이라서 붓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 밑에 부분이 약간 처져가지고 볼페임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볼페임이라는 거는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살을 끌어올려주듯이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는 힘을 주시지만 내려오실 때는 떼면서 올려주셔야 내려가지지 않겠죠. 살이 있을 때는 얼굴이 사각형이더라고요. 전 그게 안 바뀌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 광대 밑부분은 이 살이 쪽 빠지면서 볼페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던 살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여기에 살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힘을 많이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니까 너무 크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이쪽 이 앞볼 부분에 살이 차오르는 게 보이실까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진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앞볼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 부분도 끌어서 올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까지 다 해주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약간 그 리프팅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이게 진짜 저만 느끼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쵸? 뭔가 좀 더 얄쌍해졌잖아요. 이중턱으로 내려가 줄 건데요. 턱 밑살은 정말 그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을 모두의 고민 부위잖아요. 이중턱은 정말 독소가 잘 쌓이거든요. 그게 부어 보이고 부은 게 계속되면 그게 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어주셔야 합니다. 뒤 밑까지 끌어올려주듯이 해주면 돼요. 밑에 있는 턱살들을 요 귀 뒤로 보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이중턱 리프팅 개선의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래요. 붓기를 이렇게 싹싹 문질러 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상체 쪽으로 내려가 줄 건데요. 림프가 있는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선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요 쇄골부터 해가지고 승모근까지 이어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귀 뒤쪽에는 림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놨던 이 독소들을 이렇게 쭉쭉 내려주면은 이것만 잘해줘도 순환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실제로 샵에서도 얼굴은 한 10분 정도는 해주고 나머지 상체 부위를 정말 집중 관리해주신다고 해요. 상체 순환이 잘 돼야 상체든 얼굴이든 순환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내려와서 이 쇄골 안쪽 부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굉장히 뭔가 뭉쳐있는 게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합니다. 승모근 부위를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면서 풀어줘요. 현대인들은 승모근이 엄청나게 뭉쳐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이 부분을 할 때만큼은 정말 힐링, 정말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풀어봐주세요. 너무 좋아. 여기 조금만 문질러줬다고 이렇게 승모 차이 벌써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주작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승모근이 차이가 나죠?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마사지의 중요성이야 이거. 얼굴부터 상체 라인까지 이 붓기와 노폐물을 싹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거는 바디에도 해주기가 정말 좋아요. 겨드랑이가 독소가 진짜 많이 쌓이니까 여기 한번 꼭 풀어봐 주시고요. 종아리 풀어주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종아리가 뭉쳐있으면 좀 안 예쁘잖아요. 특히나 운동하고 나서는 되게 근육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싹싹 풀어주면 정말 시원합니다.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 오면 그렇게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저녁이라서 붓기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진 살들이 쫙 올라간 느낌이랑 이 상체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해진 그 느낌. 제가 이러니까
마사지를 못 끊습니다. 혼자서 잘 쓰고 있었던 꿀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시모먼트의 V-리프팅 마스크예요. 지금까지 해줬던 마사지를 2배 효과를 내준다고 보시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볼페임이 아직도 심하시거나 붓기가 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 괄사 크림으로 마사지를 부셔주시고 리프팅 마스크팩을 사용해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제품을 매일 쓰기보다는 정말 좀 중요한 약속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은 약속들이 있는 날에는 꼭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사지조차 하는 것도 너무 귀찮다, 난 그냥 좀 붓기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입술 구멍을 맞춰주고 귀에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귀 구멍도 2개여서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효과가 만빵이게 좋아서 항상 가장 안쪽 거리에 걸어줍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 봐주시면 요 진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잠붓기들이 싹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다이어트 하실 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탄력 관리 방법과 이런 꿀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이 시모먼트 제품을 너무 요목조목 잘 활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갖고 싶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총 5분께 시모먼트 괄사 크림 본품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이 꿀템 한번 그냥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